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이란 전쟁이 결국 대한민국의 참전 문제로 비화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이어서 우리 시각 오늘도 한국과 중국, 일본 등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해서 우리 정부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대한 외교 안보적 고민거리를 안겨준 겁니다.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کوچکترین حمله به زیرساخت‌های انرژی و بنادر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و گاز منطقه که آمریکا و همپیمانان غربی در آن ذی‌نفع هستند به آتش کشیده می‌شود و نابود می‌گردد. Mr. President, when will the Navy start escorting tankers through the Straits of Hormuz?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 우리 시각으로 지난 14일에 처음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전함을 보내야 한다 이러면서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렇게 총 5개 나라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트럼프 오늘은 두 나라를 더 넣어서 총 7개국의 연합 참여를 요구했다. 이렇게 나라 숫자를 더 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각 오늘 전용기에서의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을 구성하기 위해 7개국의 참여를 요구했다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지난 14일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지목한 것에서 이 두 나라가 더 늘어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어떤 국가들이 참여하겠다고 했는가라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인 국가도 있고 관여하기를 꺼리는 국가도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을 받든 받지 않든 우리는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며 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는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관련 SNS 언급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감안해서 트럼프의 주장 취지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게 워낙 어려운 문제인 만큼 가타부타 확답을 내지는 않은 겁니다. 정부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주장이 이 SNS와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나온 점을 지적하면서 이 미국 정부가 공식 요청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이 됩니다. 정부는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 여부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밝혔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 보면 이 조만간 군대 파견 문제가 한미 정부 간의 협의 테이블에 정식으로 오를 가능성 아니면 이미 물밑에서는 양측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트럼프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일단 받아들인다고 전제할 경우 과연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력은 어떤 게 있을지 이 부분 궁금합니다. 네, 한미 협의가 공식적으로 본격화하면 우선 청해부대의 파병 가능성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해부대는 그동안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한국 선박 호송과 해적 대응 작전을 수행해온 해군 전력인데요. 특히 청해부대는 트럼프 일기 시절인 지난 2020년 미국과 이란의 긴장 상태가 고조되자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돼 우리 상선을 호위하는 임무를 수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또 청해부대 주요 활동 지역이 아덴만인데요. 호르무즈 해협까지 약 1,800km 정도 거리로 빨리 달리면 이틀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국회에 제출해 동의를 받아놓은 청해부대 파병안의 파견 지역이 아덴만 해역 일대로 한정돼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활동하려면 국회에 추가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이외에 트럼프가 지목한 다른 나라들의 입장은 어떤지도 소개해 주시죠.
먼저 이란의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의 경우 이 트럼프의 요구에 즉답을 피하면서 이 상호간 적대 행위를 멈추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외교관은 이를 사실상 트럼프 요구에 대한 부정적 입장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중국으로선 이 대만 문제 등을 놓고 긴장 대립 관계에 있는 미국을 돕기 위해 이 우방국인 이란과 척을 지면서까지 군사력을 보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와 관련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와 함께 우리 정부의 입장 이어서 들어보시죠. Mr. President, when will the Navy start escorting tankers through the Straits of It'll Hormuz? happen soon. How long now do you think the war is likely to last? I can't tell you that. I mean, I have my own idea, but what good does it do? 네, 그 한미 국방장관도 통화할 뭐 그런 계획이 지금 잡혀 있나요? 현재까지 결정된 게 없습니다. 한미 간에는 늘상 고위급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요. 中方敦促各方立即停止军事行动，避免紧张事态进一步升级，防止地区局勢动荡，对全球经济发展造成更大影响。 이 같은 중국의 기류를 간파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로 예정된 이 미중 정상회담까지 지렛대 삼아서 중국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전용기 간담회에서 중국이 석유의 90%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조달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정상회담 전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고 그 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정가에서는요. 트럼프가 이 상황에 따라 중국 방문을 연기할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일단 외교가에서는 가장 부담이 큰 나라 일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오는 19일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군함 파견을 공식 요청할 가능성도 있어서 양측 간 대화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호위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군함 파견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안 알아보기 위해서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님 전화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을 호위하기 위해서요,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7개국의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제 자국 군대가 호위할 가능성을 시사를 했었는데 결국 다른 나라의 협조를 구하고 나선 건데요. 미국이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 특히 이란의 최대 그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까지 전함 파견을 요청하는 그런 배경 그리고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먼저 미국이 이번 이란 전쟁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너무 가볍게 판단한 것 같아요. 네. 또 봉쇄라는 것은 뭐 기대도 있지만 뭐 지대함 미사일도 있고요. 근데 지금 한 척이라도 피격되었을 때는 그 다른 상주들의 그 다른 상선 선주들의 심적 충격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 뭐 선주들은 자기 재산이니까 해협으로 못 들어미는 거죠. 네. 상선들을. 근데 지금 또 보면 이란 전쟁이 미국 내에서도 지지율이 뭐 다른 전쟁보다 매우 낮습니다. 뭐 약한의 뭐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네. 근데 국제사회 여론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란이 통행을 협조하는 나라에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중국, 뭐 인도, 지리키에도 일부가는 이미 통행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뭐 실제로 또 미국이 또 군함 파견을 요청한 프랑스도 뭐 이란과 통행 협상을 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있긴 있었는데요. 네. 결국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에 대해서 이란과 협상하려는 동맹국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네네.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의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를 비롯해서 미국이 거론한 7개 국가가 군함을 보낼 경우,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의 안전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의 이제 2개 함대가 지금 이란 전쟁에 투입되어 작전 중이고요. 네. 주일 미 해병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함도 추가로 이제 증파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네. 근데 지금 이란 해군군이 지금 괴멸된 상태에서 뭐 다른 국가의 저 해군력이 더 필요할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네네. 이미 전력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가 저 호르무즈 해협의 특성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뭐 보통 전쟁을 할 때 내가 가장 유리한 지역으로 적을 이끌어 전쟁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50km 정도 있는 작은 해협에서 우리가 이란의 남부
해안 연안에서 날아오는 지단 미사일을 방어하려면 그 함정들의 대응 시간이 너무 짧아요. 아, 네. 그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조준선이 있으면 네네. 내가 스스로 그 조준선의 십자선에 아예 들어가는 겁니다. 아예 그냥. 네네. 근데 이런 이제 뭐 이란의 기뢰나 드론이나 뭐 지대함 미사일에 대한 위협이 계속된다면 네. 뭐 지금 미국도 못 돌아가는데 뭐 5개 국가가 안전이 보장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어쨌든 공식 요청, 아직까지는 정부 대 정부 간의 공식 요청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SNS나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트럼프의 입장은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조만간 이제 정부 차원의 공식 요청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대통령 어떤 점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현 정부도 고민이 좀 클 겁니다. 지금 가장 먼저 우선되는 거는 만약 우리가 그 파병을 했을 경우에 우리 그 해군이 되겠죠. 그 해군 네네. 장병들의 어떤 안전과 이제 작전 능력 우선적으로 봐야죠.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 얘기는 나오지만 네. 청해부대는 뭐 대외적 임무를 수행하러 갔기 때문에 뭐 이란의 뭐 대한미사일과 드론 기뢰에 대한 대응 능력은 많이 부족할 거예요. 네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이제 구성을 해서 또 보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네네. 실제로 보면 이런 호위 작전에 투입할 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 또 기뢰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뢰를 가면 뭐 전투함이 가는 게 아니고 뭐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전용 이제 소해함이 가야 됩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또 소해함은 또 우리는 크기가 크지는 않아요. 아, 네네. 근데 예 그리고 아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좁은 해역이기 때문에 해군 함정을 쉽게 진입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해 작전 헬기라고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소해 작전 헬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만약에 뭐 다국적이 편성된다면 네. 뭐 미 해군의 이제 이런 뛰어난 이제 소해 작전 능력도 우리가 좀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뭐 또 중요한 거는 또 우리가 또 외교적인 또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네. 분명히 이번 그 뭐 이란 전쟁의 파병을 우리가 거부할 경우에 뭐 날아오는 이제 트럼프의 뭐 뒤끝은 좀 상당할 거로 예상을 좀 충분히 다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란과의 외교 관계도 봐야 되고 아마 이번 주에 뭐 지금 미국에서 다국 주권 구상이 발표돼서 우리나라가 포함된다면 네. 뭐 이란 입장에서는 그 포함된 국가들에 대한 그 상승된 공격이 좀 상당히 좀 심해질 거예요. 네네. 결국은 뭐 정부에서는 우리 파병되는 장병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는 우리 국적의 상선들도 좀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